네팔에 사는 니샤의 등굣길. 달이 물에 잠겨 있고 곳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비는 거세지고 산사태 발생이 증가하면서 학교 가는 길은 점점 험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말하죠. 등굣길이 더 험난해진다면 니샤는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많은 언니 오빠들도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니샤는 오늘도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도 구름이 거치지 않은 등굣길.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니샤의 영교시는 기후 위기입니다. नमस्ते, मेरो नाम निशा साई हो। म कक्षा 7 मा पढ्छु। मेरो उमेर 15। म बरातालमा बस्छु। 14살 소녀 니샤는 학교에 가려면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한 곳에서 수업을 듣는데요. 교실에는 나무로 된 책상과 의자, 칠판이 전부입니다. 옆 교실은 텅 비었습니다. हाम्रो यहाँ मल्लाको बेला स्कुल जान पाइँदैन। बाटोमा पहिरोहरू बर्खाको कारणले पहिरो जान्छ। 니샤를 만나러 학교에 갔던 이날도 아침부터 비가 내리더니 도로 한가운데에 둑이 터진 것처럼 물길이 생겼습니다. 또 길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또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계곡이 완전히고 있어가지고 좀 깊어요. 깊어요? 원래 이 학교 학생은 모두 80명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학교에 못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10명 정도 겨우 등교하는 날도 많습니다. पानी परेको बेला बाटो चिप्लो भएको हुन्छ र अनि बाटोहरूमा गाडी मोटरहरू हिँडेर धेरै हिलोहरू भएको हुन्छ। त्यसैले हामी अस्ति भर्खर पहिरो गएको थियो र त्यहाँ त्यही 2-3 दिन म स्कुल आएनौँ। हामीहरू धेरै साथीहरू पनि कोही पनि आउनु भएन स्कुल। 어쩌다 한번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오는 길은 나날이 험해지고 있고 학교에 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अप्ठ्यारोपन भएको कारणले टाढा टाढाको किनाराहरू खोलाहरू काटेर टाढाबाट आउने उ छ। बाढी पहिरोले अब सताउँदै आछ। पहिरोले गर्दा विभिन्न बाटाघाटाहरू अवरोध, आउने विद्यार्थीलाई आउनलाई असहज, त्यसबाट गएर विभिन्न 니샤와 헤어지고 자자르콧에 있는 또 다른 학교를 찾아가던 길. 취재팀이 네팔의 아이들을 만나러 간 것은 작년 9월입니다. 6월부터 석 달간 지속된다는 우기. 9월 중순쯤 되면 비가 잦아들 만도 하지만 여전히 거센 비가 쏟아지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네요. 갑자기 엄청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저희도 차를 잠깐 세우고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산 위에서 쓸려 내려온 돌멩이들이 나뒹굽니다. यही हो बा पहिरो गएको? यो पनि हो परेछ ठुलो पहिरो। हो? 오늘 아침에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그 비 때문에 지금 산이 모두 무너져가지고 돌이랑 진흙들이 엉켜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차로 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지만 이내 길이 막혀 차에서 내립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산사태가 작은 산사태고 그 요만큼이 지금 길이 막혔는데 이 다음에 더 큰 산사태가 지금 나 있다고 해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사태로 학교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낀 안개를 헤치고 산을 넘어갑니다. 절벽 아래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얼마나 높이 올라온 걸까요? 저희는 지금 체가다드주로 가고 있는데요. 해발고도 1,400m가 넘는 산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름 바로 아래 산꼭대기에 알록달록한 집들이 모여 있는 마을. 비탈면에 난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드디어 도착한 학교. 그런데 지붕이 사라진 채 천정이 뻥 뚫려 있습니다. 얼마 전 강한 비바람 때문에 지붕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다른 집들도 무사할 리 없습니다. 이 학교 학생 14살 수자타. 수자타는 학교를 마치고 친구 집에 갔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사태에 친구 집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यो आजकल यो पहिरोभन्दा पनि धेरै डर लाग्छ तर म परेको बेला गाउँ समाजहरूको मान्छेहरूले आएर मलाई उद्धार गरेर मलाई निकालेर मलाई जाजरकोटको सन्चो भएको थियो मलाई आजकल यो पानी परेको बेला यो पहिरोहरू देख्दा धेरै डर लाग्छ. 산사태 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보다 우기에 더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라는 말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특히 네팔 북쪽에 걸쳐 있는 세 개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의 기후 변화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에 보면 온통 흰 눈으로 덮여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군데군데 까만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은 겁니다. 매해 여름 에베레스트 산에 내리는 눈과 비를 측정했더니 2020년엔 전체 강수량의 40%만 비였지만 작년엔 75%가 비로 내렸습니다. 눈은 적게 오고 비는 더 많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고산지대인 네팔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녹아버린 눈과 눈 대신 내리는 비는 산을 깎아내리며 토사와 함께 강으로 휩쓸려 갑니다.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맹렬한 기세로 흐르는 베리강. 히말라야에서 발원해 네팔을 가로지릅니다. 눈이 녹아 합류하며 강물이 크게 불어나고 물살도 세졌습니다. 저희는 강을 건너려고 지금 이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물살이 되게 빨라요. 무섭긴 하네요. 그 거센 물살이 흐르는 강이 바로 보입니다. 가운데로 중심을 잘 맞춰서 걸어가야 돼요. 홍수도 잦아졌습니다. 10년 전 홍수가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인근 바라하탈 지역도 피해 지역 중 하나입니다. अरू संरचना भन्दाखेरि अब हाम्रो झन्डै 40-42वटा कोठा भएको विद्यालय भवन बगाएर लगेको ध्वस्त बनायो. त्यहाँका संरचनाहरू ल्याटोहरू भए तपाईँको यो के भन्छ सोलर पाताहरू भए सबै लग्यो. केही राखेन. अब त्यहाँ भएका कागजपत्र समेत ध्वस्त बनाएर लग्यो. 2014년에 이곳에는 굉장히 큰 홍수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물이 이제 가득 차가지고 저기 뒤에 보이는
산까지 물이 범람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네팔 정부는 홍수로 집과 농경지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2014년에 홍수 피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곳인데요. 원래는 한 80가구 정도가 살았는데 이제 절반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이제 한 40가구 정도만 여기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바하두르 씨. 지난 홍수로 집과 가족을 잃었습니다. आफत बढ्यो आफत बढ्दाखेरि कहाँ छोरा छन् कहाँ छोरी छन् कहाँ श्रीमती छ कहाँ आफू छ त्यो जहानलाई वहीँ भेरीले वहीँ बगाएको छ वरिपरि घुमाएको छ वहीँ एउटा रुखलाई समाएर बसेछन् म आफू माथि जङ्गलमा गई एक्लै 임시 거주지엔 방침상 콘크리트나 벽돌로 된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누우면 꽉 차는 좁은 방엔 변변한 창문이나 문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슬픔과 열악한 환경이 더해지며 바하두르 씨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진흙으로 만든 그리고 지푸라기로 만든 이런 건물에서 지내고 계시고 뭐 비가 오더라도 사실 막을 수 있는 어떤 물품이나 뭐 이런 물자들을 얻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하얀 만년설로 덮여있던 세 개의 지구, 히말라야가 녹아내리며 사람들의 삶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는 터전을 파괴하고 물자의 이동도 막아 더욱 빈곤한 상태를 만듭니다. 니샤는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요? 바하두르 씨는 다시 건강을 되찾고 온전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আমার নাম মোসাম্মদ মাসুমা আক্তার। আমি বাংলাদেশের লালমনিরহাট জেলার হাতীবান্ধা উপজেলার ২ নং গড্ডিমারি ইউনিয়নের। আমার পরিবারে আছে আমার বাবা, আমার মা এবং আমার 2 ভাই, একজন বড় ভাই এবং একজন ছোট ভাই। আমি দোয়ানী উচ্চ বিদ্যালয়ের 9ম শ্রেণীর একজন শিক্ষার্থী। 방글라데시 북부, 인도와 국경이 멀지 않은 곳에 마수마가 삽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수마. 학교는 집에서 2km 떨어져 있습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한 마수마를 작지 않은 연못 하나가 막아섭니다. 아빠가 모는 보트를 타고 연못을 건너야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길이 있었는데 2016년도 이후 홍수가 계속 발생하면서 길이 사라지고 이렇게 커다란 연못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트를 타지 않으면은 학교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공부를 제법 잘한다는 마수마의 장래 희망은 의사입니다. আমি যতটুকু করি সেটা আমার বাবা মার অনুপ্রেরণাতে আমি করার চেষ্টা করছি এবং আমি যে পড়াশোনা করছি এটা আমার শিক্ষকদের এবং বাবা মার অনুদান আমি যে পড়াশোনাটা করছি সেটা আমার নিজের একান্ত ইচ্ছা আমার পড়াশোনা করার, তাই আমি হাজারো কষ্টের মাঝে আমি আমার পড়াশোনাটা চালিয়ে যাচ্ছি। আমার একান্ত ইচ্ছা ডাক্তার হওয়ার, আমার ছোটবেলার ইচ্ছা আমার এবং বাবা মার ইচ্ছা ডাক্তার হওয়ার। 그런 마수마의 꿈을 방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성적은 아닙니다. 가난도 친구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홍수입니다. 멀리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 이곳 방글라데시까지 흘러오는 거대한 브라마푸트라 강. 마수마가 살고 있는 곳은 방글라데시 제일 북쪽 인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랑푸르주입니다. 히말라야를 굽이쳐 흘러오던 여러 물줄기들이 이곳에서 합쳐집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우기에는 거의 매년 홍수가 납니다. 마수마가 살고 있는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평선이 보일 정도의 이 넓은 지역이 2달 전 홍수에 다 물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물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একখানে এই পর্যন্ত হয় ঘরের ভিতরে এতটুকু হয় থাকা যায় না খুব অবস্থা খারাপ বললাম না এই যে দরজাও খোলা থাকে সব কিছু খোলা মোলা থুয়ে চলে যাই বাড়ি করতে 홍수가 나면 학교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매년 우기 때마다 방글라데시 수천 곳의 학교는 휴교에 들어갑니다. 물이 빠지고 가까스로 학교가 다시 문을 열어도 집에서 학교까지 오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마수마는 늘 교복 한 벌을 더 가방에 넣고 학교로 향합니다. হ্যাঁ আমাদের যখন খুব বন্যা আসে তখন আমাদের 2টা করে পোশাক নিয়ে যেতে হয়, আমাদের ভিজে যেতে হয়। তো আমরা এখান থেকে গিয়ে আমরা বিদ্যালয়ে গিয়ে আমাদের ড্রেসগুলো চেঞ্জ করে নিই এবং আমরা স্কুলের ড্রেস পরে নিই। 홍수 피해를 입은 지 한 달가량 지난 방글라데시 동남부의 마을을 찾아가는 길. 강을 따라 한참을 달리던 뚝방길이 뚝 끊어집니다. 이 홍수가 난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 이 길이 이 뚝 위에 있던 길이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이 안쪽으로는 차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00m 정도의 길이가 끊어져 나간 뚝. 뚝 안쪽 마을의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처참합니다. 이거 신발을 신고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습니다. 벗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좁은 길을 건너가지고 뭐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건너편에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장비들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방글라데시 쿠밀리아 인근의 부르부리아 마을. 이 지역은 바다가 가까워 방글라데시 다른 지역보다 홍수 피해가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은 달랐습니다. 무섭게 쏟아지던 비에 마을 옆 둑이 터졌고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 뭐 침구류는 그냥 다 마당에 나뒹굴고 있고요. 아직 뭐 옷 같은 것들도 차마 정리를 다 못하셨습니다. যখন বন্যা ছিল আসে পানি ঠিক এতটুকু সুন্দর তো পানি হয়েছে আমরা মালানার কিছু বা করতে পারিনি 제법 큰 집에서 세 아들 부부와 살던 누루 미아 씨. 알아볼 수 있는 건물은 기울어진 화장실뿐입니다. 누루 미아 씨는 집이 있던 자리에 나뭇가지를 세우고 파란 비닐을 두른 움막에서 아내와 생활 중입니다. 염소도 몇 마리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এই ঘর বানাচ্ছে ওই যে নদী ভাঙার পরে ওই ঘর বাড়ি ঘর নিয়ে গেছে তো তার কোনো আইডিয়া ছিলাম সরকারি জায়গা তাহলে হাতার ওই গাড়িতে যাবো বেরিবাদ বাঁধ দিব তো এখান নামাই দিয়েছে কাম করছি ইয়া এই কাগজ দিয়া তো ইয়ানা এটা করছি তো বাসে করে রাত্রে থাকি 그리고 누르미아 씨 옆집에 살던 9살 모하메드. 모하메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모하메드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흙탕물이 집을 덮치던 그날 밤은 모하메드에게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না আমি যাই আমি ভয় পেয়েছি অনেক শিখেছি তারপরে আমি এদিন যাই গেছিলাম আমার নানির বাড়ি তারপরে ভাঙ্গা পড়ছে আমরা আবার গেছিলাম নানির বাড়িতে আসলাম তারপরে পানি কামড়ে আবার আসছি এখানে. 학교에 못 가는 것은 걱정거리도 아닙니다. 가족이 모두 무사한 것만 해도 다행이죠. 마을에도 홍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동남부에서 모두 74명이 숨졌죠. 국제기구는 이 홍수 당시 방글라데시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은 아동의 수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강이 많은 곳인데 다리는 또 별로 놓여 있지 않아서 지금 페리를 타고 차가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강줄기가 복잡하게 얽혀 흐르며 바다로 흘러드는 방글라데시 남부 겐지스 삼각주로 들어갑니다. 물에 잠겨가는 마을 칼라바기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칼라바기 마을로 가는 도중에 저희가 빌린 보트가 고장이 나서 1시간 동안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2시간을 더 가야 됩니다. 구불구불한 강줄기를 한참을 따라 내려가 드디어 만난 마을 칼라바기. 곧 강물이 집어삼킬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지금 섬이 된 이 마을에 진짜 이 작은 길 하나만 남겨두고 다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집들은 다 그냥 기둥으로 집을 띄웠고요. 진짜 아주 작은 길 하나만 남아있는 수준입니다. 원래 육지와 연결돼 있던 마을. 하지만 마을을 잇는 길이 물에 잠기고 지금은 섬이 됐습니다. এখন আস্তে আস্তে ভাঙিয়েছি এই পাশে অর্ধেক ছিল এই পাশে অর্ধেক ছিল হয়েছে বোধহয় 4-5 বছর হইতেছে এরকম হয়েছে এই জায়গাতে এই বার্থডে ছিল রাস্তার গায়ে লাগেনি এই আড়ে পাত ভেঙে গিয়ে আড়ে বেরিয়ে গেছে আইলার সময় হলো ভাঙেন না আইলার সময় ভাঙেন না হ্যাঁ আইলা ঝাড়ি 불과 3-4년 사이에 완전히 섬이 돼버린 마을. 가장 큰 이유는 해수면 상승입니다. 방글라데시 해안의 해수면은 지난 25년 동안 26cm 높아졌습니다. 연평균 11.6mm.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속도보다 빠릅니다. 바닷물이 높아지니 홍수 피해도 커졌습니다. 열대성 폭풍이 몰아닥치면 옛날보다 더 큰 피해가 납니다. লাগে ওই বাচ্চাদের হচ্ছে গিয়ে মহিলাদের হচ্ছে গিয়ে ওভারে পার করে দিয়ে আসা হয় তারপরে আমরা ওই যাদের সাথে মানে যুদ্ধ করার জন্য আমরা পুরুষ লোক বাড়ি থাকি অনেকেই মহিলারা থাকে ভয়তে যায় না এই তাছাড়া এমনি কোনো সমস্যা হয় না এমনি জলের চাপ তাছাড়া পাড়াতনের উপরে জল টল ওঠে এই তা এমনি সরে যায় আবার 논과 밭이 사라지고 집도 잠겨버린 주민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3년 전 칼라바기를 떠난 묵다둘 씨. 물에 잠긴 전봇대 근처에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এই যে আমাদের বাড়ি এখানেই ছিল এটা হ্যাঁ চলে গেছে 여기 그러니까 사원 모스크가 하나 있었는데요. বুঝলেন ভাই হ্যাঁ মসজিদ ছিল ও বাবা খুব কষ্ট লাগে ব্যাপক কষ্ট লাগে যে আমার কি জমি ছিল এইসব জমিতে ধান হতো আমরা ধান পান করিয়ে তো সংসার মানে খুব ভালোভাবে চলতো কিন্তু এই ভাঙার পরে যে আর আমার কি আর কোনো অস্তিত্ব নেই পানির পরে মনে করেন যে 2 দিন ভিতরে পানির পরে 집과 마을이 가라앉았다고 주민들마저 함께 가라앉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공장지대 인근 주민들이 보트를 타고 출근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들 중 상당수는 이곳 인근 저지대 주민이었는데 열대성 폭풍과 홍수, 범람으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게 돼서 일자리가 있는 도시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바다가 계속 높아지고 비가 더 많이 내린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지낼 땅을 찾아 떠나야 할 겁니다. 하지만 가라앉고 있는 방글라데시에는 그런 곳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몽글라 외곽, 시장과 마을이 형성돼 있는 칠라 바자르. 기후 재난이 반복되는 곳인데도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나 봐요. 활기찬 시장 바로 옆,
주민들이 줄지어 서서 무언가를 나르고 있습니다. 강가에서 진을 긁어서 둑을 쌓고 있습니다. 강변의 이 마을에선 신발은 사치입니다. 차라리 맨발이 더 편한 곳입니다. 지금은 바닷물의 수위가 낮아진 상태라서 강물도 좀 내려가 있는데요. 이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강물도 이 집 바로 앞에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생활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발에 늘 진흙을 묻혀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মানে আমার যত দূর থেকে দেখেছি না আমার জন্ম হচ্ছে 1994 মানে তারপর থেকে যে আমি যেটুকু মানে যতটুকু দেখেছি আমাদের ঘরই ছিল ওই অনেক দূর আমরা ভিতরে চলে গেছি সে নদী ভাঙে মানে সেই ঘরটা সব চলে গেছে নদীতে তারপর আমরা ভিতরে গেছি 거침없이 밀려오는 물에 방글라데시 그 어느 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까지 1990만 명의 방글라데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방글라데시 인구의 10분의 1 이상입니다. 마수마는 과연 의사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모하메드는 아늑한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비행기 창 너머로 하얀 눈으로 뒤덮인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이른 눈으로 공항에서 시내까지 평소보다 3배는 더 걸렸습니다. 창밖의 사람들은 털모자에 털코트, 부츠로 중무장을 했네요. 10월부터 한겨울처럼 눈이 쌓인 이곳은 유목의 나라 몽골입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는 평년에 비해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 빠른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눈이 오고 있지만 불과 작년에 같은 시기에는 한낮의 온도가 영상 22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맑고 화창하고 그리고 따뜻한 날씨였다고 해요. 수도 울란바토르 동쪽 450km에 위치한 수흐바타르로 향하는 길. 온통 눈으로 뒤덮인 초원 한복판을 가로지릅니다. 달리는 차 옆으로 양과 염소가 흩어져 풀을 찾아 다니네요. 제 옆으로는 지금 양들이랑 말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유목민들이 걸어서 이 가축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아마 날이 추워서 그런지 차량을 타고 좀 가축들을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몽골 유목민의 생활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온갖 자연재해와 급격한 기후변화가 몽골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웠던 초원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목축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유목민들의 삶은 매일 매 계절이 위태롭습니다. 특히 겨울, 드넓은 초원을 하얗게 뒤덮는 눈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좀 풀이 많이 없어 보여서 이 많은 가축들이 무엇을 먹고 다닐까 궁금하네요. 황무지로 변한 초원을 달리다 보면 저 멀리 몽골의 이동식 가옥 게르가 나타납니다. 손님에게 우유와 치즈를 내어주는 환대가 시작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우유에 소금이랑 녹차를 탄 정도의 음료라고 하고 이것도 보면은 이게 염소 치즈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뒤 유목민 담딘 더르치 씨가 최근 겪은 겨울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분명 매년 조금씩 기온이 오르는 것 같은데 겨울마다 닥치는 한파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지난 겨울 한파도 매우 혹독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추위와 폭설에 가축들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줄 줄 알아도 그러지. 줄 줄 알아. 아따는 또 저랬다. 헌여만 일했던 게 순서가 되면 남자나 얘 때문에 드네스는 있어온 글인데 아따는 나라오니까 아따 일지 어차피 무슨 그
хүчмэл уруудаад бүрүүлдэгэд 110-аас ч нэг 20 төгөл алсан да. Тэгээ бус нь бол тэгэл сураггүй. 여기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나다니면서 가축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조드를 겪으면서 더 이상 이제 가축이 여기에서 잘 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몽골은 지금 조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드란 몽골어로 재앙을 뜻하는데 극심한 한파 재난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겨울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까지 찾아와 피해가 더 컸습니다. 혹한과 폭설로 인해 얼음층이 초원을 덮으면서 가축들이 먹을 풀이 없어졌고 수많은 유목민들이 가축을 잃었습니다. 25만 명 이상의 몽골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눈보라로 20명이 숨졌고 7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또 다른 게르에서 만난 알타이 씨. 1000마리가 넘는 가축 중 남은 건 30마리 남짓. 혹독한 추위에 남편마저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남편 생각만 하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가뭄도 혹한나기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풀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겨울용 가축 먹이인 건초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뭄과 혹한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서 초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습니다. 본래 10년 주기로 나타나던 조드. 하지만 최근엔 빈도가 잦아져 지난 10년 동안 6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역시 기후변화 탓입니다. 밀어닥친 북극 한파는 조드를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고 초원의 가족들도 이리저리 찢어놓고 있습니다. Tiwa tiwa tito kigem borkhangor shodo oyamrni toru magne targon jodo 송이요 유목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노래. 15살 소년 수우바타르는 여전히 초원의 노래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우바타르는 유목민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도시의 기숙학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Нотлон зод нөгөө анханасаа эрт засарсан. Тэгээд анханасаа засарсан болохоор малчсан эрт нөгөө ядарч бийсэн. Тэгээд манайх ер нь тэгээд бүх мал нисэн 600 малтай байсан. Тэгээд ер нь 200 гаруй малтай үлдсэн. Тэгээд ер нь аав ичээр ярихдаа хөдөө байх хэцүү байна тэгээд. 수우바타르의 원래 꿈은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초원을 달리며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혹한을 겪으며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곁을 떠나 기숙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일찍 홀로서기에 나선 유목민의 자녀들이 이 도시엔 많습니다. 공부도 혼자, 생활도 혼자. 의지할 수 있는 건 함께 지내는 아이들 뿐입니다. 초원의 삶을 더 이상 잊기 힘들어진 아이들은 이곳에서 공부하며 다른 진로를 찾습니다. ер нь нөгөө би айлын баг тэгээд нөгөө хамгийн баг нь болохоор эсэд нөгөө малдар гарна гэж боддог байсан. Тэгээд одоо нөгөө нодлонгийн нөгөө зоднаар хамаг малгай хүлцэн болохоор ер нь тэгээд хэцүү санагдаад тэгээд өөрөө ер нь хувийн гэсэн мэрэгчлээ болохыг бодож байгаа. 아예 가족 전체가 초원을 등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터전을 떠난 유목민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몽골의 전체 인구는 약 3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160만 명 되는 인구가 울란바토르에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8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울란바토르 내부에 이제 잘 유입이 돼서 사는 인구라고 하면은 다른 80만 명 정도는 외곽 쪽의 게르 혹은 좀 도시 빈민으로 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원의 가뭄과 혹한을 피해왔더니 도시에선 홍수가 주민들을 괴롭힙니다. 울란바토르 남쪽 바양주르 흑우. 재작년 여름에는 5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내리면서 온 마을이 잠겼습니다. 그때 홍수로 몽골에서 집을 잃은 사람이 3,800명입니다. Тэгээд хүн чинь нөгөө ингээд бүр гайхаад худлаа байх үтэй гэж та нөгөө итгэдэггүй юм байлээ. Итгэхгүй тэгэл гэтээ нөгөө яг яг тэр гэр урсан гэдээ ингээд сонсож байгаа юм шиг мөртлөө нөгөө хүүхдүүд 50 гэдгийг сонссон байсан болохоор бас харьцангуй 50 байгаад байсан. Тэгээд яг өөрөө нүдэрээ харж үзээд л ёо бүрстэ гайхсан. Зүгээр л нэрээ бүх юм юу ч байхгүй. юу ч байхгүй. 수천 년 이어진 유목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참혹한 기후재난. 더 절망스러운 건 앞으로 얼마나 더 자주, 더 큰 재난이 닥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Xin chào, em tên là Trâm, em 17 tuổi, em đến từ Cà Mau, Việt Nam. 10대 소녀 후옌 반짬의 집은 베트남 최남단 메콩강 삼각주에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저지대에 속하는 곳입니다. 지금 막 배를 탔는데요. 한 1시간 정도 이동해야 한다고 하네요. 미끄럽지? 원래 이곳엔 20대 소녀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예기치 못한 재난이 소녀와 가족의 보금자리를 덮쳤습니다. Dạ con sợ sấm, là gió, bão và nước tràn vào nhà. 아버지인 반문 씨는 고기잡이로 5 식구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홍수로 집까지 잃고 나니 가족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Thì gió nó lên đó rồi nước lớn dâng nè lên sóng nó lùa ở ngoài nó lùa vô. Nó lùa cái đầu giật mình vậy thì ướt đầu ở chân đi. 이제는 등하굣길 보트에 드는 기름값마저 큰 부담입니다. 큰딸 후예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Nên vì gia đình con gặp khó khăn nên con nhường cho em con đi học. 남북으로 긴 해안선을 두고 있는 베트남. 전 세계에서 홍수 위험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이 지역의 해수면은 11cm나 높아졌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태풍과 홍수의 위력도 더욱 강해집니다. 어딜 가도 이렇게 주위에 물들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삼각주의 특성상 이 물가와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을마다 부서져 버려진 집들이 한두 채씩은 꼭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게 홍수 때문에 폭삭 이게 집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화장실도 남아 있네요. 이 부서진 집도 람타잉반 씨가 15년 동안 살던 곳입니다. Nó có bên nhà bên sông của bên sông bên đó đó là ban ngày khoảng tháng 10 này nè, nước cạn ban ngày này nè là chị có thấy có chứng kiến. Chị thấy ta khốc liệt lắm, chị ghê, chị sợ lắm. Chị ở gần mé này mỗi đêm tới mùa lở là chị ngủ chị cũng sợ lắm. Đêm là chỉ thức canh thôi chứ ít ngủ hơn là ngủ ít hơn là thức.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아야 할 6살 다오자닷. 닷은 하루 중 대부분을 강물에 낚싯대를 기울이며 보냅니다. 반복되는 침수로 생계가 막막해진 엄마와 아빠는 형과 닷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돈을 벌러 떠났습니다.
mình gửi cho cô giữ, cô cho ăn một buổi rồi cô giữ luôn. Rồi tới 3 giờ mấy là cô qua rước. 엄마 아빠가 떠나야 했던 이유는 마을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베트남에서 가장 비옥한 농토를 자랑했던 메콩강 삼각주. 세계 3대 쌀 수출국, 베트남의 쌀 절반 이상을 생산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바다가 높아지며 강물과 지하수의 염도가 높아졌습니다. 마을을 다니다 보니 중간중간 이렇게 물웅덩이가 보이는데 이 염도가 높아서 농사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벼를 재배할 수 없게 되자 노는 점점 새우 양식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후변화 적응 훈련의 하나로 이 새우 양식을 배우고 있는데요. 물속에서 이런저런 게 움직이는데 이게 새우 이 아기들이라고 합니다. 쌀 대신 새우를 키워 먹고 살 수 있게 된 건 다행일 수 있지만 새우 양식장이 늘어나면 해안의 맹그로브 숲이 줄어듭니다. 숲이 사라지면서 수해는 더욱 증가하고 바닷물의 침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맹그로브 숲을 되살리기 위해 열심히 나무를 심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이 모든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겁니다. 세계은행은 2035년부턴 홍수 피해를 입는 베트남 주민이 매년 150만 명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5년 내에 베트남 국민 1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후엔 반짬은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닷은 다시 엄마 아빠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 홍수로 생존의 위협에 처한 아동이 200만 명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매년 강돌에 더해가는 우기에 산사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경제 상황에 복구와 2024년 이제 수능을 봤는데 그 수능 때 수능 한파라는 이야기를 우리 들어본 적이 없다, 그죠? 더 이상 춥지 않은 수능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수능 한파. 기후변화는 이제 한국의 고등학교 교실에서도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저는 영상에 나온 네팔을 실제로 10년 동안 거주했었는데요. 저도 그 홍수를 실제로 겪었었습니다. 그 피해를 받을 때는 엄청 심각성을 느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편한 삶을 좀 살다 보니까 그 피해 그런 생각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여름에 기온이 갑자기 높아진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하면서 점점 기후위기가 우리나라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최근에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누구보다 정확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후 위기는 이제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고통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면은 약자뿐만 아니라 강자마저도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순위권에 속하는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아, 내가 진짜 멍청했구나. 그냥 정말 저희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약간 개구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개구리가 끓는 물에다가 그냥 떨어뜨리면 바로 빠져나오는데 서서히 데워지는 물에다 넣으면 점점 따뜻해지는 줄 알고 있다가 거기서 쪄 죽잖아요. 이 아이들의 미래에는 지금까지 어른들이 겪은 것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평생 동안 어른보다 6.8배의 폭염, 2.8배의 홍수, 2.6배의 가뭄을 마주해야 할 겁니다. 아이들은 이제
나와 가족뿐 아니라 지구를 위해 해야 할 일들까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적어둡니다. 제가 진로가 정치 외교학과여가지고 나라와 나라 간에 이제 이런 기후 협약 같은 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진로가 건축가를 이제 진로를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건축이 탄소 배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환경에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팔에서, 방글라데시에서, 그리고 몽골과 베트남, 한국에서 모든 꿈이 다 이뤄질 수 있도록 홍수 때문에, 가뭄 때문에 꿈을 잃지 않도록 이제 아이들의 영교시 수업은 기후위기가 아니라 희망이어야 합니다. 기후환경 과연 당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후하고 불어먹는 붕어빵인 계절인 겨울을 당신은 이제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환하게 연인들과 가족들과 이제 계절을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경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기후 행동을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 입에 속을 말없이